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은 그 김일성이 죽은 지 25년 되는 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효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는 우리 김효석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우선 김일성이 죽은 그 당시에 제가 김일성을 오래 살게 하는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때 잠깐만요. 감독님, 그 기자님, 여기 꽂히는 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뭐가? 배터리가 없네. 여기. 이거요. 그 당시에 김일성 장수연구소에. 그렇죠. 장수연구소에 뭐예요? 그러니까 만청산연구원이라고 이름은 돼 있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만숭왕연구소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남한도 지금 마찬가지로 만숭왕연구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는 명칭으로 만숭왕연구소는 없습니다. 만청산연구원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게 만청산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의미가 그거지요.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을 이제 연구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의 만숭강 만자하고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청자를 붙여가지고 만청산 연구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달았습니다. 근데 북한 내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이라 말할 때는 그래서 만숭강 연구소에 다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만숭강 연구소 이렇게 알았던 거죠. 만수무강 연구소. 근데 실제 이름은 만청산 연구원. 만수무강과 영원한 청춘. 네. 잠깐만요. 제가 좀 잠깐 나갔다. 말씀하세요, 그냥. 그게 아니고. 네, 우선 지금 요거 좀 기다릴 동안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네, 그겁니다. 우선 이제는 김일성 죽은 지도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25년이라는 역사가 흘렀는데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과연 김일성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의 죽음의 미스터리, 과연 그것들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김정일이가 죽은 김일성의 죽음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다. 북한에서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상당히 김정일이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이 발이 저리다고 뭔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냐,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만청산 연구소는 특별히 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그겁니다. 사실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건강장수를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실제하는 또 병원이 있잖아요. 봉화진료소는 임상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었고, 저희는 김부자의 먹는 식생활과 환경 조건, 그다음에 그가 먹는 각종 가공식품들을 생산하는 공장들과 또 이제 먹거리 생산되는 목장들, 공장 특수한, 그러니까 북한 말로 말하면 특제품이라고 했었고 8호 제품 혹은 9호 제품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관리하는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당시에 가장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저 사람들 때문에 김일성이 죽었다 이런 소문까지 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이 연구를 잘못해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때 특별히 오해를 많이 받았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 수총도 많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선 리락빈이 알잖아요. 그 봉화진료소 소장인 리락빈은 그 집에 이제 북평양 주민들이 유리를 다 깨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났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파트 건물, 저희들 살고 있던 주택 자체가 우리 의사당 경리부 산하의 만숭왕 연구소 연구사들이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사 아파트 주변에도 사람들이 눈초리가 매서웠어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도 제가 날이 그때는 좀 여름철이다 보니까 일찍 이제 날이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인 새벽 5시에 집을 나섭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눈길이 시선이 따가가지고. 그리고 밤에도 저녁에는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6시 그때 일을 끝나야 되지만은, 그때는 또 무슨 이야기 됐냐면
이제 남아있는 김정일까지도 우리가 건강을 잘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 일을 하고는 또 그대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밤 늦어가지고 만수대동산까지 걸어갑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래서 거의 한 5k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항 넘어서 보통문에서 건너가면 바로 이제 네. 예, 그렇게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입상을 서요. 이제 묵상하고 예, 입상하고 그리고 밤에 한 10시 돼서 집에 오면 그래도 충성심을 좀 검증받아야 되니까. 그러죠. 한마디로 다행 충성도 좀 필요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원급 받던 것마저도 네. 수영님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그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는 네. 우리가 거기에서 매 주마다 주던 정말 먹거리 주원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주긴 졌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그렇게 그때는 심중이 정말 힘들었죠, 사실. 아, 네. 사실 뭐, 연구소가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병원이 책임져야지. 근데 병원이든 연구소든 간에 아니, 연구소에서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가지고 주황당에서 검열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아니, 뭐, 저희도 검열이 연구소에서 들어왔어요. 먹으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난 어떻게 생각되냐면 네. 지금 우리가 의혹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쭉 내려가면서 예. 과연 김일성의 죽은 의혹이 뭘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쭉 이야기할 건데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주황당 검열을 붙여가지고 연구사들을 검열하고 병원을 검열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취나 건강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로 와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일의 아주 교활한 수법이 거기서 그대로 드러났다고는 보여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일부러 죽이고 글쎄 그런 그 의혹을 모든 가지고 책임을 만수무강 연구소하고 병원에다가 뒤집어 씌웠다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황당 검열을 붙인 거죠. 주황당 검열을. 사실 뭐 연구소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근데 연구소에서 어떻게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글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연구했다고 안 죽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은 뭐 근데 저희들은 자신 있었던 게 뭐냐면 네. 물론 김일성이 이제 여러 가지 병원이 있었습니다. 뭐 당뇨병도 있었고 신석증도 알았었고 그냥 목에 이제 그 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성종양은 아니에요. 악성종양 아니고 양성종양이라고 하면 피부암에 속하는 건데 그럼 언제부터 있었어요? 있은 지가 꽤 오래죠. 한 60년대 말부터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던 것인데 70년대부터는 확연하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80년대부터는 뭐 엄청 컸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종합대학 다닐 때 그때는 외국에서 이제 수반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환송 이제 나가게 되면 눈에 띄우는 것이 그거였어요. 근데 김일성은 항상 사진 찍을 때라든가 항상 할 때는 자세를 약간 이렇게 사선 지어가지고 그 혹을 감췄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근데 그게 큰 병원보다도 기본 중요한 거는 혈관,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제일 심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혹을 제거할 수 없었나요? 그렇게 최고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아마 제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게 제거 안 해줄까요? 글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연구소에서는 상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쪽 분야는 임상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근데 모든 게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임상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종양이라 하면 활성화되지 않았던 양성 종양에서 만약 잘못 외부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완전히 악성 종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커질 수 있고 그게 전이가 될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전이가 되지 않는 암세포니까 그대로 거기서 있는 것도 괜찮냐 이런 제안을 이제 봉화진로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사실 김일성은 혹부리 영감이군요. 네, 그렇지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 혹이 달리면 그 혹이 복혹이 돼가지고 혹 있는 사람이 뭐 복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전에 옛날에 그래 북한에도 뭐 그런 만화 같은 책도 있었어요. 그래. 혹부리 영감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있었어요. 혹부리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지 않았나요?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럼 김일성이가 갖고 있는 질환이 뭐 신석증? 예, 그 수술했었고. 신석증? 네. 그래서 이제 싱하산염이 시금치를 좋아했었는데 시금치라든가 야채 속에 이제 싱하산염 많은데 결국 콩팥에 있는 그 돌이 생기는 것을 신석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돌 자체가 싱하산 나트륨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여러 결석이라고. 네, 그렇죠. 여러 결석은 이제 여도간 쪽에 있는 거고 신석증은 그 담석증이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주문에 있는 건 담석증이고 신석증은 이게 콩팥 안에 있는 거고 콩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커지면서 결국 혈관을 빠져 못 나오니까 그게 이제 아픔으로 느껴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동맥경화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맥경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불포지방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거죠. 오메가3 같은 그런 것들을 네. 많이 이제 섭취를 했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식단을 이제 조절할 때도 콜레스테롤 함량을 적게 하는 그런 식품을 많이 드셨고 했기 때문에 먹었다고 해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혈관 계통이 아주 심해가지고 주치사들도 전문적으로 독일에 가서 공부해 오는 것도 그쪽 분야를 연구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도 몇 번 했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위해서 네. 온 나라가 그렇죠. 총동원됐는데 왜 그렇게 네. 빨리 죽냐 말이지.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 빨리 글쎄요.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글쎄 오늘이 결국은 지금 이런 주제를 말하게 되는 이유가 김일성이가 지금 7월 8일 25년 전인 1994년 7월 8일 날에 결국 새벽 2시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우리 민족의 원흉 아닙니까? 그리고 대대로 네. 3대에 걸쳐서 북한 땅을 지금 강점하고 있으면서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지금 불량 깡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우두머리였던 그 괴수였던 김일성의 죽음이 가인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발단돼 왔고 지금 현재 그 미스터리가 뭘지 하는 걸 오늘 좀 좀 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 당시에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김일성 죽음과 관련해서 일체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보위부가 김일성이 죽음 그 순간부터 쫙 다 퍼진 거죠. 예. 왜냐하면 요직 간부들부터 해가지고 주요 기관 기업소들 군부에 다 이제 산재가지고 정보망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북한말로 말하면 보위부에서는 반향을 이제 반향이라 하죠. 반향을 기록해가지고 또 감시해가지고 그걸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모모한 또 탈북한 분들 중에도 이제 국가보위부에서 요직에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벌써, 그러니까 그게 가장 미스터리인 거죠. 그 당시에 김일성이 죽은 그 전날부터 이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위 간부들, 군부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데 인접돼 가지고 한마디로 내가 이제 입원해 있다, 장군인데 입원해 있다면 그 사람 입원한 병원에 마치나 보이는 그 사람은 다른 이제 기관에 있는 간부처럼 해가지고 가까운데 입원해가지고 감시를 했고요. 그리고 사무실 뭐 이런 데도 정말 이 정보 라인들이 더 이제 가동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이 숙청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숙청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뻥끗해가지고 저 이번에 죽음 참 이상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다음 날에는 걱정해서 말했는데도 그렇죠. 숙청됐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또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을 차려놓고서 제상 지내면서 그 처음엔 제상 지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술 마시고 모이면서 그 하다 보니까 나쁜 말이 오간다 해가지고 일체 못하게 했어요. 그래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술병을 들고 만수정서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했고요. 그 당시에 술 마셨거나 또 혹시 그렇죠. 그때 김일성 사망 기간 무슨 애도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도 기간에 술 마시면 거의 간부들이 거의 맞습니다. 됐죠? 네, 7월 10일 날이요. 7월 10일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7월 10일 하루 동안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일요일 날 되다 보니까 쉬었죠 사람들이. 근데 그날도 이제 쉬면서도 근처에 있는 동상이나 또 영생탑 말고 주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술상 펴놓고 절 지내고 이렇게 사람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울고불고 하면서 어떤 욕까지 하는 사람이 있냐. 막 이게 죽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 이게 왜 죽었을까 이거 하면서 막 의혹을 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말을 뻥끗 잘못해가지고 감옥 간 게 많고 그 중에도 이제 인민대학습당 그 총장이던 박간호 그 사람도 이제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황에서 퇴원도 못하고 그 안에서 말을 잘못하고 한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 그때는 또 이제 정말 그 해고 철직됐죠. 참 재미난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 강성산 총리는 그 당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김일성이 죽으니까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원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이렇게 충신 들이는데 불구하고 우리 그 수용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 말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숱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막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도 못 받고 막 퇴원했거든요 그때는.
그거 그래서 더 죽었겠네. 그래 나와가지고 병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참, 결혼식도 못했어요. 맞아요. 결혼식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철 맞으면서 거의 이제 휴가철 가까우다 보니까 결혼식을 이제 7, 8월 달 특히 여름 이제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이미 전에 이제 계획을 잡았던 건데 누구도 결혼식 못했습니다. 그 해는 진짜 결혼식을 다 미뤄가지고 네. 결국 임신했던 여자분들은 그해 결혼식도 못하고 다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네. 임신해가지고 결혼을 급하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주 이게 난처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애가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해? 결혼하기 전에. 네, 그리고 어떻든 그때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좀 들어 있었는데요. 네.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겨우겨우 말했었는데 그 유언비어들의 그 실마리들이 정말 저희들은 의혹이 많았습니다. 사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죽기 딱 3일 전이에요. 그때 아마 손정도 목사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목사의 차남이었던 손원태가 평양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그때 손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네. 아마 맏아들은 손원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해군 제독 제독이잖아요. 했죠. 남한했어요. 네. 근데 둘째 아들 손원태는 이미 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의사를 하면서 미국에 가 살던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근데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 만났었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건강해 보여가지고 수령님 참 지금도 건강해 보인다 하니까 그때 김일성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아마 나는 100살까지 살 것 같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게 죽기 딱 3일 전이었어요 이게. 신인데 자기가 날 죽은 걸 몰라. 몰랐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건강은 또 해 보였죠 사실은. 그리고 정력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근데 아들놈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글쎄 그래 지금 의혹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대 이제 방송이 나간다 하고 토요일 날에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월 8일이면 7월 9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근데 북한은 토요일 날이면 집에서 놀질 않습니다. 다 이제 출근하는 거죠. 그날 가서 경선동원 기간이라. 근데 생활총화도 하고 다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날이 국녀노동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7월 9일 날은 토요일이었고요. 7월 8일 날은 금요일이었죠. 근데 7월 8일은 몰랐어요. 콩밭에 가 있다가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김일성 죽었다고 그러는 소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촌동원도 안 나가죠.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 장수 노화는 일요일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동원이라는 거 모르고 이제 연구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김일성만 연구했나요? 김일성, 김정일 같이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김일성의 만년장수인 만자하고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청자를 붙여가지고 만청산 연구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김정일은 청년이 아니라 70대 되기 전에 죽은 건 어떻게? 글쎄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좀 이제 더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과연 왜 빨리 죽었을 것인가 하는 건 또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기본 김일성이 왜 죽었는지 그 포커스 맞춰 좀 이야기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정일이가 죽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팩트에 가깝다고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통일되게 되면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것인데 김정일이가 그 당시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김정일이가 왜요? 우선 첫째로 93년도부터는 이제 우선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히 몰락 상태여가지고 92년까지만 해도 모든 학생한테 선물 교복도 줬을 거예요. 배급도 좀 줬었는데 93년도부터는 경제봉시도 들어가고 배급도 제대로 못 주고 학생들이 교복을 원래 2월 달에 한 번 주고 4월 달에 줍니다. 근데 그 교육마저도 7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못 줬습니다. 사실은. 점차 김일성 자체가 93년도 말에 벌써 12월 달에 전원회 하면서 그때 전원회 했거든요. 하면서 그때 경제가 나빠진다는 걸 직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김일성이가 이거 내가 좀 간념을 좀 간해야 되겠다. 근데 간섭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그때 80년대부터는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믿고서 거의 방치해 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그 책임서기였던 정화처리를 완전히 이제 자기가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말 들어라 해가지고 일체 모든 김일성한테 들어가는 모든 뒤에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그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라인도 자기한테 집중해서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화처리가 김일성이 파워라든가 김일성의 그 나쁜 야수 같은 살인마 같은 습성을 알기 때문에 잘 보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죽겠다는 생각 드니까 김정일에. 네, 김정일한테. 그러니까 이 정화처리는 김일성의 정화처리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일한테 모든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 모든 김일성한테 들어가는 제서라든가 모든 문건들이 다 100% 김정일한테 통과돼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한테는 좋은 것들만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아래 실정은 몰랐습니다. 다 잘 된 줄만 알았었는데 갑자기 93년도 말에 들어가서 이상하다 생각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었던 94년도 죽은 해였습니다. 여름이면 항상 더우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은 매왕산 혹은 백두산 근처인 삼지연의 특각들이 이제 계속 갔습니다.